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밥보다 술보다 문학과 음악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 근데 그나저나 작가님, PD님, 저는 언제쯤 이제 또 정직원을 노리는 그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약직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저는. 그리고 백수 씨, 네. 뭐 술을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오늘 왠지 시비를 걸고 싶으시는데, 아, 내가 알기로는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소하게. 네. 근소하게 문학과 음악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광탈 걱정 마라. 2021년 상반기가 있다. 거기에 다스베이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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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고 또 써도 어려운 자소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에 여기 다스베이더가 있습니다. 광탈의 좌절 말고 저희와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프로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잘 됐습니다. 이름 뭐예요, 작가님? 네, 프로필 읽어드릴게요. 이름 합격이. 이거 본인이 장명하셨대요. 네, 우리 프로그램 무슨 마스코트 같네요. 그러니까요, 귀엽네. 합격이. 본인이 우겨서. 네, 본인이 네.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했고요. 환경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나이는 27이고요. 지원 기업은 한국 남부발전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공기업, 사기업의 환경 안전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환경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 3개, 커말 1급, 한국사 2급, 토스 레벨 6, 그리고 학점이 3.19라 사기업 쓰기에는 너무 두려워서 몇 곳 안 쓰고 공기업 위주로 썼습니다. 근데 공기업 30배수마저 광탈했네요.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프로필을 보내주셨어요. 합격이 님이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3.19 애매하죠. 아, 백수 씨한테는 아주 높은 학점 아닐까요? 네, 전 2점대예요. 미철 씨는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4.3 만점이었는데 제가 3.4로 졸업해서 우수 학생 도장을 받았습니다. 아유, 치사하게. 아, 그거를 평균 점수로 바꾸니까 90점이더라고요. 딱. 네. 엄청나네. 열심히 제가 살았습니다. 3.02거든요. 아깝네요. 저랑 비슷해요. 저 2.96이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2점을 면하지. 3점대가 저의 자부심이죠. 뭐 학점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점수긴 하죠. 맞습니다. 저 사기업 가려면은 또 필요하죠. 아, 근데 확실히 공대 쪽은 되게 학점 받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실험도 많고 뭐 과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점이 낮은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취업을 준비할 때는 확실히 좀 불리한 점수인가요? 평균적으로는 분명히 평균보다 좀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환경안전 관련 기타 자격증 3개, 아마 대기랑 수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마 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보여지네요. 강쌤, 이번 하반기 발전기업 공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남부발전을 예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채용 현황 자체가 원래 이런 발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 300대 1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환경안전 쪽에서도 뭐 기계나 그다음에 전기 쪽 한 150대 1에서 100대 1 정도 이렇게 가볍게 찍고 있어요.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 150명대 정도를 이번에 채용을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10명 정도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보훈이라든지 뭐 지역 인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오히려 일반 공채에 대한 부분 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공채로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뭐 다행히도 뭐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발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력공사처럼 그 자기소개서를 적부로만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남부발전처럼 그래도 뭐 직무능력 기반의 이제 경력기술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적부지만 자기소개서는 또 여러분들 역량에 따라서 서류에서 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공공기관에 맞춰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또 준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남부발전의 자기소개서 항목도 꽤 까다롭고 또 자기소개서도 적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작성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합격이 학생이 지원한 한국 남부발전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대질문이 있고 그 안에 소질문이 있는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 동기랑 해당 직무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준비해왔느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남부발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지식 스킬 경험을 얼마나 꾸준하게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조직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잘된 건 뭐고 뭐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아이디어를 진행한 다음에 기대 효과 외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골 질문이죠.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역할이나 목표의 불일치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조율 과정 얼마나 잘 강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4번 항목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으나 끝까지 해결했던 경험. 자, 문제 해결 능력처럼도 보여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완성하는 그러한 직업윤리 능력의 공동체 윤리, 책임의식에 대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남부발전이라고 해서 환경 관련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없네요. 맞습니다. 그 한국전력공사나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어떤 게 있고 또 그러한 이슈가 우리 공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등해서 뭐 그런 질문을 할 경우도 있는데 근데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한 질문들을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직무가 이제 환경 안전 쪽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번 항목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또 이러한 부분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합격이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소서는 글 잘 쓰는 사람 뽑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말을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평소에 신문이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비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글 잘 쓰는 사람 뽑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독성을 가지려면 옳은 문장들을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 비문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읽는 내내 굉장히 거슬렸던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평가 의도를 이해하고 토제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 갔던 경험, 그리고 군대에서의 소재, 어떻게 보면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좋은 소재가 아닌, 소재가 아닌 이제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 자소서를 쓰면서 참 쓸 경험이 없구나 아마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긁어 온 게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지표에 부합되는 행동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따가 또 통화하면서도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언짢아 마시고요.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한국 남부발전 자소서 3번째 항목을 저희가 꼽았고요.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3-1. 당시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는 무엇이며 구성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견해와 그 이유에 대해 작성을 하고 3-2.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이게 어쨌든 항목이 있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길게 느껴지는데 저는 근데 문제가 길수록 되게 더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가이드에 맞게 작성하는 게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스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다스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그 10가지 NCS의 직업기술 능력 중에서도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멱살을 잡고 싸워야 갈등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면 그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냄으로써 이 조율점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사실 소제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소제목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18년. 불안한 거죠. 굳이 뭐 2018년을 우리가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좋겠습니다. 일단 라오스 여행이라고 하니까 여행이라는 소재 사실 많이 싸우죠. 친구끼리 여행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공감해요. 근데 놀러 간 상황에서의 갈등과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서의 어떤 갈등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탈락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선순위 소재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유를 얘기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공감과 그 다음에 왜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파악을 하는 행동들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본인은 이렇게 했지만 상대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이 친구가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까지는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해줬다는 표현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다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 이 친구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라든지
그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행 경비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나는 좀 쉽지 않은데 얘기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아무리 친구들한테 이게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사실은 내가 돈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 대화라든지 이 친구가 여행을 준비할 때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든지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근본적인 상대방의 니즈를 찾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담아내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조율을 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됐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비문이요. 아, 네네. 네, 일단 처음부터 보면은 라오스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액티비티한 활동으로 재밌게 놀다 오자가 팀 모토였습니다. 놀다 오는 것이 팀 모토였습니다가 정확하겠죠. 하지만 계획을 짜면서 친구와의 견해 차이가 달랐었습니다. 견해가 달랐습니다지요. 그렇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나요? 비행기가 자정에 도착이다 보니 비행기가 자정에 도착 예정이다 보니가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4문장을 읽었는데 지금 벌써 3문장에서 비문이 발생을 했어요. 네.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약간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말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글로 써놓은 거다 보니까 비문으로 많이 눈에 띄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말로 할 때도 비문이 없는 게 더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자소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3-1 부분에서 친구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물론 이게 친구 2명이라고 해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개인적인 것인지 공개적인 것인지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 친구의 의견을 공감했다라는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걱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느냐, 너가 이제 이런 이유 외에도 혹시 다른 부분이 우려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대화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과거의 계획을 짰을 때 이 친구의 모습 특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3-2에서 뭐 운송에서와 승차감 좋은 거, 그다음에 안전하다 요거 외에도 그 친구의 그 근본적인 니즈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조율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갈등을 해결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조율안에 참석해주고 참여해줬다. 약간 그런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소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놀러 가는 상황에서의 갈등 해결이고 또 굉장히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압박이 있는 시간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소재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사실 비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평소에 좀 글 많이 읽고 언어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또 글을 다 써놓고 이제 퇴고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줘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분도 그런 방법을 쓰면 좀 효과적일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 표현을 좀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비문이 좀 발생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같이 자소서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좀 공유해서 읽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강세훈요? 이 부분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네.
그 조직 간의 갈등 상황 발생 시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위에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행동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보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안심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 공유와 정보 혜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깨닫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위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장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학생은 이례적으로 자기 예명을 자기가 지었어요. 네, 우리 합격이 학생 네. 만나보고 싶네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격이 학생과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다스베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네, 한국 직업방송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이신가 봐요. 합격이 학생. 네네. 네. 네. 아, 실험하고 있어서. 실험이요? 네네. 무슨 실험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유속 측정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지금 간단하게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잠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는 알았고 저희가 그러면 인터뷰 진행할 건데 저희 작가 백수 씨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합격이 학생 오늘은 가명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합격이로. 네네. 네, 그렇게 지은 좀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셨나요? 하반기에 꼭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네. 요즘은 취업을 위해서 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세요? 요즘 그 실험 같은 거 하면서 네, 네,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거를 알려고 지금 네.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강민혁 선생님 바꿔드릴 테니까요. 네. 네, 자소서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예. 어떤 게 제일 고민 사항이었어요? 저는 일단 학점이 그렇게 안 높아서 네, 항상 공기업만 쓰고 사기업은 지원은 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써도 면접 때 이제 또 걱정되고 해서 그게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은 이제 지원 동기? 지원 동기가 있는데 지원 동기가 맨 처음에 있어서 아마 제가 지원 동기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자, 일단은 네. 학점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기업도 쓰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맞아요. 공공기관이 이제 환경 안전 쪽으로 TO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이것만 기다리면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아깝고요. 네, 생산 기술도 같이 쓰려고요. 오케이. 그러면요, 뭐 같이 또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네. 관련 기사 자격증이 지금 3개니까 네네. 학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사 자격증으로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본인 직무는 어쨌든 모든 제조기업 베이스에 다 필요한 거다 버리니까 네네. 뭔가 딱 잡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안전 쪽이 됐든 환경 쪽이 됐든 자기만의 어떤 안전에 대한 철학,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네네. 그러한 부분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지원하는 네. 기업이 이제 그러한 철학에 맞게끔 그런 노력들을 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철학이나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이루어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쓰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이력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네네. 열심히 학업 성취도에 대한 아쉬움을 잘 보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공공기관 지원이 1순위이긴 하겠지만은 네. 사기업도 이제 공고가 나오시면 아까 뭐 생산기술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개를 병행하는 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병행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원 많이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저 합격이 학생.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나를 탈락시킨 한국 남부 발전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보자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뭔가 돼야죠. 아, 그렇죠. 근데 거기 내년에 나오니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 네. 유의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수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각인시키면 될까요, 강쌤? 일단은 3-1, 3-2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항목을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뭐 나름 그래도 평가자가 봤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 상황이 요약됐거든요. 네. 근데 문장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문장들 너무 많이 넣고 있고요. 잠깐만 판넬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액티비티 활동 중심으로 친구 2명과 라오스 여행 계획 당시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추려야 돼. 근데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글자수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줄이다 보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표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한국 남부발전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합격이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루아침에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글들을 좀 많이 접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소재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평가 의도에 부합되는 생각과 행동을 많이 했느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먼저 고민해 주시고, 다만 소재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조직 생활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소재를 바탕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